이 법 개정된 것들이 영향에 있어서 뭐 그거의 전망을 여러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뭐 동상이몽으로 이렇게 뭐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보면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 감단 승인 문제가 예를 들면 뭐 그 지금 같이 안 되고 변화될 수 있다면 사실 24시간 맡겨대 근무제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현실에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많이 얘기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는 아파트도 경비원들의 반을 이제 격일로 이제 밤 10시에 퇴근시키는 이런 형태로 있고요. 어떤 저희 동네에 있는 한 두세 개 아파트들은 밤 10시 되면 그냥 초소를 다 비워버리고 전체를 다 퇴근시키는 상황이 저 보기에는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거여서 실제로 최근에 경비원들의 과로사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가 한번 최근에 KBS 시사기획장 거기서 나왔었거든요. 3년 동안 19명이 이제 경비원들이 과로사 했었던 이런 사례가 좀 나오고요. 경비원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로에 의한 산재 사망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그 경계가 되는 보통 이제 산재가 과로로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으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 과로라고 보통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경비원들의 근무 여건이 그 6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거죠. 60세가 넘는 대부분 이제 70세 넘어가는 이런 고령의 노동자들이 그거를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구조에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시대가 이제 변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저도 좀 드리고 싶었고요. 휴게 공간에 관련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전에도 보면 근데 사실 휴게 공간이 우리가 아파트 휴게 공간 만들어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이 왜 휴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아파트 보면 휴게 시설이 있는데 그거에 응답한 사람들 보면 그래도 뭐 휴게 시설 거기서 쉬는 것보다 그냥 근무한 데서 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꽤 응답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 사실 이런 것도 사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특정한 곳 같은 경우는 뭐 냉난방기도 다 설치했는데 그걸 돌리면 전기세 나간다고 눈치를 줘서 그거를 뭐 에어컨 안 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제보에는 들어왔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당연시하게 돼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경비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하는 분들에게 돈을 쓰는 것들은 입주민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 바뀌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경비노동자 감시단속 승인 제도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십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궁금은 좀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저희 우리 남욱은 연구원님도 그렇고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네, 솔직히 좀 많이 좀 궁금했고요. 혹시 조직 내부에 관한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뭐 미리 발표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현재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얘기들을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황신아 상하국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천노동청 황신아 부국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 실태 연구 조사 결과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고용 안정이나 그다음에 근로조건, 근로환경 개선이 주요한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용 안정 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 부분에서는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이 오늘도 지켜지고 있어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금 뭐 LG타워 청소 노동자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경기노동자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자치 관리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용역 관리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제 감시 단속 승인 관련해서 나가서 이제 실제로 보면 대부분 이제 근로계약이나 아까 실태조사 말씀하셨을 때도 대부분 3개월로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 3개월 동안을 또 수습기간으로 이제 두거나 해서 이제 이 감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그 내용들을 이제 실제를 이제 들어보면 좀 불만이 있는 부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측에 확인해서 이거를 저희가 또 검토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은 좀 불만이 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정도로 되어 있고 또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강력하게 이제 권리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잘 못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인적 구성이 비정규직이고 고령이고 하시다 보니까 그냥 감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용의 이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만약 용역을 준다거나 하면 그 계약 기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다든지 최소 그 정도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저희 그 감단 승인 관련해서 지금 겸직 판단 기준에서 이제 아마 법이 이제 10월정에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 저희들도 이제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의 그 허가 요건에 대해서 승인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의견을 좀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나온 많은 얘기들 저희가 이제 내용들을 좀 검토해서 아직 의견 조회 단계는 아직 오지를 않아서요. 그때 되면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단 승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휴게 시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아까 화면에도 나오고 했는데요. 요건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수면 시설이나 뭐 휴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사실 이 휴게 공간이 뭐 열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떻게 불승인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요건에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식 공간이라는 게 더 나은 뭐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재충전하고 하는 건데 휴게 공간이 더 쉬지도 못하고 좀 열악하다고 한다면 근무 조건에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이제 산재 예방 지도과에서 이제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 보호 지침이라는 걸 아마 작년쯤에 나왔습니다. 한 7월경에 나왔는데요. 뭐 입주자의 갑질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예방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갑질에 대한 뭐 행태를 어떻게 만약에 형사 사건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체증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기 부천 지역에도 부천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1단지에 건강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보호지침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저희 뭐 네이버 이런 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시면 이것은 결국은 지침이기 때문에요. 아파트 단지에서 뭐 입주민들 그다음에 뭐 입주자 관리 용역회사 경비원 다 더불어서 함께 이걸 해 나가야지 살기 좋은 아파트 또 살기 좋은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까지는 이제 뭐 감단 승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존의 것 외에 아직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나중에 추후 나오게 되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그게 뭐 결정적인 게 아직 안 나왔군요. 네. 근데 사실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첨예한 관심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실제로 법 개정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벌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과연 잘 제도가 안착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사회에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될지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 문화가 잘 정착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각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오늘 뭐 얘기하고 끝나면 사실 이게 완료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 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이 막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요청드렸었던 것처럼 공공에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의 접점을 어떻게 잘 묶어서 만들어서 그거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여기에 이제 공공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2년 전부터 저희랑 같이 이제 이 아파트 노동자들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신 박명희 의원님 얘기를 좀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보니까 예정한 시간이 4시 딱 거진다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좀 사실 저는 처음에 기대했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의견을 서로 내시면 제가 이렇게 쭉 시켜서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좀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살짝 좀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의원님 얘기 듣고 그래도 한마디씩이나 어쨌든 듣는 얘기들에 대해서 의견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제시하고 오늘 행사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자리를 좀 기약해볼까 합니다. 우리 박명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명희입니다. 먼저 그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적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들이 아파트 주민과 경비 노동자, 환경 노동자와는 계약은 사적 계약인데 왜 공공이 개입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항이 커요. 그리고 사유재산에 왜 공공이 개입하느냐라고 하는 같은 맥락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 아파트 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주자 간의 갈등, 입주자와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과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대단히 사적 계약이고 또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범주라고 여기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고 저항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 조항들을 왜 만들어 놨는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들이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논하는 자리가 2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냐, 어느 지점에서 의회와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이제 큰 과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많이 복잡도 하고 또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의회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일단 이 모든 것들의 계약, 단속, 일자리 이 문제가 여러 부서에 갈라져 있어요. 중앙부서도 다르고요. 저희 부천시만 해도 오늘도 토론자로 공동주택가를 모셔야 되나 일자리 정책가를 모셔야 되나 대단히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도 하고 이미 행정은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면 나서지 않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공공이 가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나 조례로 있는 것들 중에 우리 공동주택을 둘러싸고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꽤 입주민들한테는 관심사이지요. 근데 그 보조금 지원 사업이 상위법에 의해서 뭐 의무단지하고 또 소규모 아파트 이런 데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예산은 늘 한정돼 있는데 수요처인 아파트 단지는 계속 많고 또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당장 담벼락이 무너지고 뭐 도로가 파손되고 아파트 개선 뭐 어린이 놀이터 이런 우선순위가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보다는 경비 혹은 이제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이라든지 고용 안정은 사실상 입주민들의 우선순위에서는 좀 대단히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민원, 공동주택가나 이제 아파트 민원들을 주로 보면 이게 입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도 대단히 많고요. 이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해줄 수 없는 사람 간의 갈등 문제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시가 고스란히 공동주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뭔가 핸들링 하기에는 이 문제의 지점이 대단히 다양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책임지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시설 개보수의 문제라든지 또 재정의 문제, 그다음에 공공에서 제어가 가능한 의무, 법적으로 된 이런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지 그것을 뛰어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노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런 시설 문제라든지 안전에 대한 요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이 다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입주민들의 입김이나 입주민들의 그 요구가 굉장히 증폭되는 데에 반해서 내부의 이런 문제들까지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규모가 작은 단지는 열악할 수밖에 없고 시설이라든지 인력 관리에서 또 열악할 수밖에 없어서 좋은 아파트들로 부천의 인구가 지금 85만인데요. 87만에서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이주 배경 시민들까지를 합치면 87만이 달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나는데 수평 이동이 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좋은 아파트들로 점핑을 하고요. 세대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 아파트, 노후 아파트, 원도심 아파트들은 계속 슬럼화가 되고 신도시 아파트, 좋은 아파트로 가는데 거기에 세대 분화가 되니까 젊은 분들이 가서 그쪽 같은 경우 모 아파트 새롭게 지어지는 데들은 입주민들이 갑 오브 갑이에요. 행정도 아니고요. 법도 아니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통계상 30대래요. 이럴 정도로 이 세대 간 갈등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입주민이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감도 굉장히 큰, 인격적으로도 인식도 확장된 젊은 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재산에 대한 주권의식이 워낙 강해서 실제 상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지점까지 가능하냐를 굉장히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비정규직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지난해 실태조사를 한 걸 가지고 지난해에 제가 조례를 만들고 올해 상세협약을 맺자라고 아파트들을 쭉 다니면서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부 반응들도 많으시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도 많으시고 그걸 하면 뭘 주실 건데요. 이런 딱 경제적 보상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 군데가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입주자들을 동기부여시키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변화 내지는 인센티브나 공공성을 공유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면 이렇게 개별로 해서는 대단히 힘들겠다 이런 벽들을 좀 많이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자리들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모여진 거고요. 제안을 하자면 이후에 실제로 이런 사회적 대화 틀을 좀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주자 대표회 연합 회장님, 주택관리사 협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이 정말 부천시의 이런 아파트, 좋은 아파트의 그리고 상생이 가능한 모범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협약과 그런 아파트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런 아파트들이 아파트 밸류도 높아지고 가치도 상승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실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걸 끝나고요. 그런 좀 선언문이라든지 그 아까 노동부에서 나왔던 저런 가이드도 저희가 다 이름을 같이 넣어서 우리가 다 주체가 돼서 정말 주민들도 편히 읽을 수 있고 시민들도 읽을 수 있는 저런 가이드를 좀 손쉽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조례가 2개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공동주택가랑 뭐 일자리 정책과가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행정감사가 있고 이제 하반기에는 예산심의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거지만 2개의 부서 오늘 토론회에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라도 해보자 이런 제안을 좀 부천시에 해서 작게라도 좀 진행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아까 많이 왔다 가신 것에 아쉬워하셨는데 박찬희 시의원님 끝까지 남아 계시고요. 저희 시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온 것도 사실은 코로나 전국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저희가 공동으로 항상 법안 조례를 발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충분히 저희가 공유하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내년이 선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정치인들을 뽑는 행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민들이시고 또 노동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정치인들한테 압력도 가하고 이런 조직화된 힘으로 입주자이든 혹은 우리 노동자들이시건 해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 선거 국면에 10분 활용하실 것을 저는 이제 당선 가능성 여부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저도 비정규직 4년차 시의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입주자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공동으로 하는 것 이것들을 좀 적극 제안드리고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오늘 토론회 이후에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하나씩이라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는 우리 정명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정된 시간이 어쨌든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박찬희 의원 계시고 우리 연합회 감사님도 아까 처음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딱 자리를 딱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데요. 여기도 공동체과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이 원래 플로어에서 한마디 하시기로 하셨는데 어디 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뭐 의견을 주실거나 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연 마이크 좀. 아니 마이크 없이 그냥 문제 드릴게요.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 제가 대표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명희 의원 말한 것처럼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거나 할 때는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자료를 충분히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발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의견이 전달되는 건 아니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입주자 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도 우리 단지는 만들어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휴게시설을 만들어줬다.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줬다라고 하시는데 제공해 준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하는 거고 원래 존재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물리적인 공간. 근데 그것이 만들어진 게 마치 선심을 쓴 것처럼